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2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교재는 394페이지고요. 설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냘픈 몸매 여배우, 유명 여배우 갑은 휴일을 맞이하여 동대문 패션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평소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갑을 발견한 시민들이 신비주의로 일관해왔던 여배우 갑이었네요.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죠. 급기야 동대문 패션 거리를 꽉 찬 사람들이 서로 넘어지고 밟히기 시작하여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형 참사함이 줄구시고 대형 참사가 지금의 바로 경찰상 위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설문 1번하고 설문 2번의 상황이 지금 전환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설문 1번에 대한 문제고요. 출동한 경찰관 을은 현재 한 명입니다. 옆에 한 명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배우 갑을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를 한다. 우리 이제 경찰 작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 작용에는 경찰 명령하고 경찰 처분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은 바로 경찰 처분 쪽이라고 했고요. 경찰 처분에는 경찰 강제하고 경찰 명령하고 경찰 하명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경찰 처분 중에서도 경찰 강제 쪽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고, 이제 그 법적 성질은 당연히 경찰상 즉시 강제에 해당할 겁니다. 즉시 강제라고 했을 때 어느 요건에 해당할까요?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 제거 필요성이 인정될 때일까요? 아니면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넘어지고 밟히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여배우 갑한테 말이에요. 여배우 갑한테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명령하고, 그럼 그 다음에 여배우 갑이 싫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의무를 불이행하네. 그리고 나서 강제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문제라고 볼 것이고, 즉시강제는 그 법적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그 처분성이 인정될 텐데, 현재 법적 근거가 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경찰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고 볼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 경직법 제2조 6호를 근거로 해서 행해지는 것인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답안에서는 이제 경찰 재량이라는 논의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경찰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 순서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요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함께 법률 유보 측면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경찰권 발동의 한계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 논의로서 경찰 재량의 하자와 관련돼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특별히 여기서 개별법상 근거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찰권 발동의 근거 먼저 얘기하고 한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2011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생각해 보더라도 한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나서 근거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상황을 보아하게 되면 이 여배우 갑이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배우 갑에게 어떠한 경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경찰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테니까, 긴급권 발동을 들어가는데 개별법상 근거가 없으면 경직법 제5조 1항 제3호를 근거로 해서 긴급권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부터 볼 것이냐면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경찰 책임의 원칙에서 경찰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행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상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었죠. 행위자 책임에 대한 문제하고 지배자 책임에 대한 문제하고 둘 다 자기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논의로서 뭐가 들어갔냐면 행위 책임의 귀속 법리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귀속 법리 들어가 보시게 되면
조건설도 있고 상당 인과관계설도 있고 직접 원인설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조건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인과관계의 범위를 즉 행위 책임의 인정 범위를 무한히 확대시킨다.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조건은 전부 다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너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 상당 인과관계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살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또한 상당 인과관계설을 적용시키는 민법상 인과관계로에 따르게 되면 거기선 과실 책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해서 경찰 책임이라는 것은 무과실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상당 인과관계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법상 특유의 인과관계론으로서 이제 직접 원인설을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는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가에서 귀속법리 들어가기 전 단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배우 갑에게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려고 한다면 구름같이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든 이 인파를 여배우 갑이 끌고 왔어야 돼요. 갑이 끌고 온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지배자 책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배자 책임은 지금 이 시민들이 여배우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야 됩니다. 이 시민들이 뭐 여배우 스텝입니까? 아니면 여배우 자녀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자 책임도 인정이 안 되고 지배자 책임도 인정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다수의 원인 요소가 결합돼서 이와 같은 대형 참사라는 경찰상 위해 발생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뭘 가지고 보셔야 돼요? 직접 원인설을 가지고 봐야죠. 직접 원인설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가 아니면 간접적 원인 제공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여배우가 이 동대문 패션 거리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대형 참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건 맞아요.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유명 여배우 갑에게 인과관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원인설에 따랐을 때 여배우 갑은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원인 제공자가 아니어서 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태 책임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뭐 대형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건 이게 어떤 물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물건의 위험 상태나 동물의 위험 상태, 여배우가 동물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태 책임의 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배우 갑에게는 어떠한 경찰 책임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배우 갑에게 이와 같이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한다. 즉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강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비책임자인 여배우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긴급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겠죠. 이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대로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는 긴급 상태가 성립되는가, 그 다음에 긴급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가 이렇게 2단계로 논의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긴급 상태가 성립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가지고는 더 이상 경찰상 위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긴급 상태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갖고는 도저히 경찰상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 요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장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위해 제거가 안 되는데 이때는 경찰 책임자가 현장에 없거나, 또는 두 번째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봐야 소용이 없거나, 그리고 경찰기관, 국가기관 고유한 수단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 긴급상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미 위해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서로 넘어지고 밟히기 시작했다 여기서 장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위험의 상황이라고 볼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현재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책임자는 바로 이 시민들이 되는 거죠. 그럼 시민들한테 경찰권을 발동해 볼까요? 경찰관들이 어떤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을까요? 해산명령. 그렇죠? 해산해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한 명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 한 명이 구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구름입니다. 운종용 풍종호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운종용. 구름은 용을 따르고 그리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릅니다. 그럼 이 여배우는 용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숫자한테 경찰관 한 명이 해산해라고 해서 해산될 거였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겠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할 수는 있겠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찰 책임자들 경찰권 발동에 소용이 없으면은 경찰기관의 고유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까? 경찰기관의 고유한 수단이면요, 경찰관 을이 혼자 가갖고 전부 다 밀어내갖고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거죠. 만약에 중간에 최홍만이라도 있다 하면 안 돼요. 밀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긴급 상태는 이미 성립된 겁니다. 긴급 상태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제 행사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행사 요건은 총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긴급 상태 발생했어야 되고 발생했네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예요? 그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그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 행위냐 이거죠. 기대할 수 있는 행위. 위해 제거 가능성이라고 하죠. 기대 가능성. 기대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여배우 갑한테 지금 여기서 너 여기 현장에서 벗어나라고 하게 되면 여배우 갑이 여기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까? 벗어나면 바로 바깥쪽에만 불이 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벗어남과 동시에 폭발물을 만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형량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상 목적하고 그럼 여기서 현장에 벗어남으로써 여배우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하고 이익형량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경찰상 목적은 현재 대형 참사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배우 갑이 여기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쇼핑을 못해. 그렇죠? 쇼핑을. 구두를 못 사.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대형 참사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긴급권 발동이 된다 해서 결론은 가능하다, 강제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끝나겠네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설문 2번과 이제 연결을 시켜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례 19번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례 19번에 뭐가 있었냐면 택시기사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00명의 택시기사가 종로를 점거하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상 위에 문제 2개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 안 나시면 지금 빨리 펴보시고요. 사례 19번이요. 뭐가 있었냐면 택시기사 갑이 택시 차량을 몰고 나와서 도로를 점거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도로 교통에 있어서의 원활한 소통이 막히는 상황, 마비되는 상황 여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스통 딱 틀어놓고 나서 불 붙인다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 그렇죠? 인근의 시민들의 인명피해로서의 대형 참사 연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랑 비슷하죠? 뭐가 비슷한가요? 군중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시위대였었고요. 군중이 모여 있는데 군중을 해산시켜서 제거되는 경찰상 위해가 하나가 있고 해산을 시킨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찰상 위해가 하나 있고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권 발동의 문제가 이렇게 2가지 상황을 동시에 던지는데요. 거기랑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그 군중을 해산시켜서 제거되는 경찰상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례 19번에 있어서는요, 가스통 폭발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해산시키면 가스통 폭발 안 해요. 그렇죠? 여기선 뭐가 있을까요? 서로 밟히고 넘어지고 해서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 해산시키면. 해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경찰상 위에는 거기선 가스통이었고 여기선 대형 참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대형 참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산을 시킨 다음에도 남아있는 경찰상 위에는 뭐가 있나요? 그때 사례 19번 같은 경우에는 택시 차량은 그냥 그대로 두고 도주를 하기 때문에 결국 도로의 교통이 막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산 이후에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면 깨진 맥주병입니다. 깨진 맥주병. 2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 다음에 설문 2번 관련된 윗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후 갑자기 소나기와 다수 경찰관의 출동으로 현장의 군중을 안전하게 해산시켰는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설문 1번에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을 했는데 이 여배우 갑을 여기서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해산이 됐다라는 전제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현장에서 벗어났으니까 여배우 없어졌네? 여배우 없어졌으니까 해산했네? 이게 아니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시민들은 이제 여배우를 보는 이익과 그리고 비를 맞는 불이익 사이에 형량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도 이 형량 할 줄 아는 거죠? 비 맞는 게 좀 찝찝한 거죠. 해산을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다수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다수 경찰관이 출동을 했으니까 해산시킬 수 있었겠죠? 물리적으로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다수경찰관 출동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나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예, 다수경찰관 출동. 이건 뭐냐면 다수경찰관에 의한 깨진 맥주병 제거 가능성 동그라미. 다수경찰관에 의한 깨진 맥주병 제거 가능성 동그라미. 예, 그리고 괄호를 열고 뭐라고요? 예, 경찰 고유한 수단 사용 가능성 재고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닫으시고. 예, 경찰의 고유한 수단. 경찰기관의 고유한 수단. 그러니까 경찰기관의 힘으로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는 거죠. 경찰기관의 고유한 수단. 예, 사용 가능성 재고. 예,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럼 이 반대로 여기서 다수경찰관이 출동해서 비로소 해산이 되었다라는 측면은 위에서 경찰관 을 혼자의 힘으로서는 해산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설문 1번에 있어서 긴급상태 발생에 있어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밑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산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맥주 배달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해산을 하고 비 오네 막 그리고 경찰관들이 막 이렇게 해산을 시켰어요. 그 사이에 갑자기 중간에 나타난 맥주 배달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맥주 배달 오토바이. 뭐 이 오토바이 딱 보면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 학교에는 이제 설성반점이라는 게 있어요. 설성반점에는 번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개처럼 돌아다니거든요. 저도 이제 경험을 딱 했는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공중전화에 나와요. 서로 이제 과실에서 가위바위보 짜장면 시키기를 딱 가위바위보를 딱 해요. 꼭 진단 말이지. 그래서 나가갖고 전화를 딱 하고 들어왔어요. 로비에 전화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짜장면은 배달이 돼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별명이 번개였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 과실에 그 배달을 왔다가 거기서 시킨 적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으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사실 번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한양대 출강도 하던데 지금은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 오토바이를 맨날 타고 다니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다 이렇게 번개라는 깃발을 딱 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뭐 4.18 마라톤 이런 것도 있면은 항상 그 번개가 항상 옆에서 저를 에스코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맥주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막 해산하고 있는 군중들과 충돌을 해갖고 한 박스 정도의 맥주병이 깨진 채로 동대문 패션거리에 널리게 되었습니다. 맥주병이 깨졌어. 그래서 경찰관 을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이겁니다. 밑줄. 행인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이게 바로 뭐예요? 경찰상 위해입니다. 위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형 참사가 경찰상 위해였고 여기서 있어서는요. 깨진 맥주병으로 인해서 행인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이게 바로 경찰상 위해가 되겠죠. 이제 설문 2번 보시게 되면은 경찰관 을은 여배우 갑에 대해서 위 깨진 맥주병을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 요번에 경찰권 발동은 뭐예요? 물론 이제 경찰 처분일 테고. 위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 강제 문제로 등장했는데, 이번에 경찰 하명에 대한 문제로 등장했네요. 명령을 한답니다. 깨진 맥주병을 여배우한테. 왜? 그렇죠. 물론 이제 공지의 답안을 보게 되면 좀 재밌어요. 맨 위에 보시면 가냘픈 몸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가냘픈 여배우한테 맥주병을 깨진 거를 치우라고 시키냐. 이런 얘기를 공지의 답안에서 하는데, 그거랑 법리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냘픈 거 가냘품은 깨진 맥주병 못 치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경찰관 을은 여배우 갑에 대해서 맥주병 제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이제 설문 1번이랑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경찰 책임 원칙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배우 갑에게 행위 책임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첫 번째,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배우가 박찬호여야 돼요. 여배우가 갑자기 이소룡이어야 되고, 호소자여야 되고, 호소자 기억들 나시죠? 그죠?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호소자. 호소자가 이제 1980년대 정도에 홍콩 영화 재미있는 거 있었죠? 꼬맹이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죠. 이런 건데, 막 이 여배우가 막 맥주병을 지나가는, 이 오토바이, 맥주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여배우가 위에서 공중제비를 해갖고, 거기서 이 맥주병을 딱 꺼내갖고 막 던져야 돼요. 이래 행위자 책임 인정되죠?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배자 책임 인정됩니까? 현재 여기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 맥주 배달 오토바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운전자가 있겠죠. 운전자. 그 다음에 이제 군중들하고 부딪혔는데 군중이나 운전자나 둘 중에 한쪽이라도 여배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 종업원이어야 됩니다. 아니죠. 그럼 지배자 책임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직접 원인설, 조건설 이런 논의 해야 되겠습니까? 해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배우가 나타났다? 예, 하나씩 해볼까요? 여배우가 나타났다. 아, 여배우가 나타났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였다. 아, 구름같이 모였다. 여배우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해산했다. 해산했다. 예, 해산했는데 그 중에서 해산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랑 부딪혔다. 그래서 맥주병이 깨졌다. 여기서 여배우가 나타났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건 너무 단계를 많이 거쳐왔잖아요. 논의할 수도 있어요. 여배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군중들이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해산이라는 과정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해산 과정에서 혼란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오토바이랑 부딪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치면은 여배우가 왜 태어나니 여기서부터 해야죠. 그렇죠? 여배우가 태어났다. 예, 이뻐질지도 모른다. 예, 막 이런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위자 책임, 지배자 책임 이것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고구려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배우의 조상이 태어났다. 이게 너무 멀고. 그다음 상태 책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물건의 위험 상태 때문에 발생한 경찰상 위해입니까? 아, 이건 맞네요. 그렇죠. 이건 맞아요. 물건이 무슨 물건입니까? 깨진 맥주병이에요. 깨진 맥주병. 그러면 우선 여배우의 맥주병입니까? 여배우가 편의점에서 사다가 편의점에는 병을 안 파나요? 그러면 동네 가게에서 동대문 패션의 거리 뒤쪽에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에서 맥주병을 꼭 큰 거를 먹는다. 그것도 남자 맥주 하이트를 사갖고 그렇죠? 탁 먹고 가서 다 먹었다 그래서 확 던졌다. 뭐 이런 건가요? 원래 얘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얘가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상태 책임 인정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3자의 행위 논의를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3자의 행위 논의가 들어가시려면 여배우가 소유자거나 점유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입니다. 이게 여배우 건데 여기다가 제3자가 뭔가의 행위를 하는 거죠. 이래야지 여기서 제3자의 행위나 자연재해에 따른 상태책임 확대 제한 논의가 나올 텐데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설문 2번 조금 간단하네요. 여배우는 행위자 책임, 지배자 책임 인정 안 되니까 행위 책임 인정 안 되고 여배우가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니까 상태책임 인정 안 되고 그럼 끝. 그럼 안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아직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 남아있죠. 긴급권 발동. 2단계였죠. 첫 번째, 긴급 상태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권 행사 요건 인정돼야 되고, 긴급 상태.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는 긴급 상태가 깨졌어요. 요번에도 긴급 상태 깨집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긴급권 발동이 될 때는 끝까지 다 요건이 충족되고, 긴급권 발동이 안 될 때는 긴급 상태 자체도 성립이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 그런 얘기는 뭐예요? 긴급권 행사 요건 부분에서 말이에요. 행사 요건 부분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행위였다. 이 부분이나 이 경량이나 이쪽에는 특별히 문제가 잘 안 걸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긴급 상태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주로 문제들이. 지금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장애가 발생했습니까? 아야. 이건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다 행인이 갑자기 밟아서 아야. 이건 아직 없으니까 장애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 박스가 몇 병이죠? 20병인가요? 그런 것 같죠? 20병. 맞죠? 계란이 30개고. 20병이 깨져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꽤나 조각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깨진 조각에 의해서 행위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요. 굉장히 넓게 이렇게 깨져 있겠죠.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해산하는 군중, 그 다음에 오토바이 운전자 둘이 있겠죠. 그러면 이 경찰 책임자들한테 뭐 이제 해산하는 군중 이미 해산했어요. 해산했으니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있으면 할 수 있겠죠. 현장에 있으면 충분히 네가 치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현장에 있으면 얘가 운전자가 치우면 되니까 긴급상태가 성립이 안 되고 현장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경찰관이 다수가 출동해 있는데 이거를 못 치우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전문적으로 이렇게 쓰레받게 이렇게 담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급 상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권 행사 요건의 첫 번째 긴급 상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명령이. 그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고민하시고
참조조문 경직법 2조 6호 옆에 써놓으시고 일반 경찰권 발동의 개괄적 수권 조항.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이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급권 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경찰권 발동의 개괄적 수권 조항. 그 일반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직법 5조 1항 제3호. 이건 뭐죠? 경찰 긴급권 발동의 개괄적 수권 조항. 거기서 일반 조항입니다. 경찰 긴급권 발동의 개괄적 수권 조항.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놓으셨죠? 옆에다가.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거 2조 6호 지워버리세요. 둘 다 긴급권 논의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개괄적 수권 조항 2조 6호 논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당연히 쓰셔도 되죠. 여기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권 발동의 요건,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원래 이 순서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순서인데 이렇게 해서 2조 6호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할 수 있고 지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로서 경찰 재량에 하자 경찰 책임의 원칙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긴급권 발동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 거를 충족을 시켜도 여기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깨질 거란 말이에요. 경찰 책임이 설문 1번도 설문 2번도 여배우 갑한테 다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긴급권 발동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메인은 뭐라는 거예요? 긴급권 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6호를 가지고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너라면 저요? 저라면 쓰긴 쓸 겁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실제 제가 시험을 보고 있다면 간단히 한 3줄 정도 쓸 겁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뭐 이렇게 해갖고 입법 기술적 한계 및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해서 한 2-3줄 쓸 겁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위험 기피자입니다. 위험 기피자에서. 그렇게 할 텐데 안 쓴다고 큰 감점은 없을 거예요. 경찰청 모범 답안의 스타일로 봐서는 안 써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설문 1번 쪽에도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책임의 귀속, 설문 2번 쪽에도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책임의 귀속 논의가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살짝 한번 이렇게 도치시켜 봤습니다. 왜 뒤에서는요 포섭 이것만 하려고요. 안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또 중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도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하고 요건은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2조 6호를 사용하려면 이거 1번, 2번을 쓰는 거고요. 2조 6호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1번, 2번을 생략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권 발동의 요건 여기 이렇게 묶어놓고요. if 경직법 2조 6호 동그라미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죠. if 경직법 2조 6호 동그라미 그것을 사용하실 거라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 권력적 침입적 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료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 너무 익숙하시죠? 이때의 법적 근거라고 하면 그것은 조직법상 근거뿐만 아니라 작용법상 근거도 포함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작용법상 근거는 1, 2, 3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긴급권 발동 갈 거예요. 요건 어쨌든 근거법에 구속되는 거니까 여기서 개별적 수권조항으로서 특별경찰법 또는 일반경찰법상의 특별수권조항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경직법 2조 6호를 근거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일정한 위험이나 장애가 조성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뭐 그냥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1번, 2번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한계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니 지금 왜 경찰권 발동의 법적 성질 검토 안에 뒤에 나옵니다. 설문 1번하고 설문 2번에 경찰 작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여기서 현장에서 벗어나! 라고 하는 강제 조치고 하나는요. 깨진 맥주병 치워.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설문 1번, 설문 2번에서 법적 성질을 검토할 거예요. 한계 보시게 되면은 경찰 편의주의 원칙상 맨날 밑줄 긋던 거 기억나시죠? 경찰 편의주의 원칙 밑줄 그시고 광범위한 재량권 밑줄 그시고 특유의 한계 법률로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 밑줄 그시고 이제 저도 이 공제 수업을 하면서 어디서 제가 밑줄을 그어왔는지 이제 다 암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암기 되고 계시죠? 암기 안 되고 계시면 계속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경찰법상 일반 원칙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뭐 괄호에 있는 건 뭐냐면 2조 6호 개괄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뒤에 있다?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방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 있었죠?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 있었죠? 그 중에서도 철회 말입니다.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철회에서 침익적 작용인데 수익적 행정이 취소하면 침익적이잖아. 그런데 법률 일반 원칙 적용도 안 돼.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의 제한 범위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철회권 남용의 가능성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죠. 여기도 똑같이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5가지 일반 원칙 논의하는데 이 중에 핵심은 바로 뭐다? 책임의 원칙. 그 책임 원칙 들어가십니다.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할 수 있다. 책임의 원칙. 경찰 책임이라는 것은 뭔데요? 그와 같은 구체적 위해 발생에 대한 경찰법상의 뭐예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찰 책임인데 이러한 경찰 책임의 행위와 상태 책임 2가지가 있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경찰 책임의 주체 3페이지 가시게 되면 행위 책임의 소재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경찰상 위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바로 무엇이다?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이다. 그래서 행위 책임인데 이와 같은 행위 책임은 행위자 책임과 지배자 책임과 2가지가 있으며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이제 여기 쫙 있으면 이 바깥쪽에 뭐 간접적 원인 제공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무슨 문제? 다수의 원인 밑줄 한번 가야죠. 이럴 때 거기 문제점 밑줄 그시고 2번째 줄 맨 끝에 다수의 원인 요소의 결합 이거죠. 다수의 원인 요소의 결합. 그러면 인과관계 논의를 들어간다 이겁니다. 결과로서 무엇을? 경찰상 위해라는 결과. 그 결과와 원인 결과 관계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학설을 보시게 되면 조건설, 모든 조건, 경찰상 위해 발생의 모든 조건, 우리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설, 모든 조건 다 잡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설은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계였어. 근데 경험의 법칙이야. 근데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민법에서의 책임은, 배상 책임 이런 거 논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과실 책임. 그럼 경찰 책임은 무과실 책임. 그렇죠? 달라. 이거 안 돼요. 직접 원인설, 특유의 인과관계로 밑줄. 특유의 인과관계로. 그래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만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데 괄호에 보시게 되면 직접적 원인 제공자, 간접적 원인 제공자를 구별을 하시게 됩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은 조건서를 취해봤어? 좋아, 취해보자. 그런데 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 데리고 들어오지. 안 그러면 밑줄, 무한히 확대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 인과관계설은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원인설.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여배우 갑의 상태 책임에 대한 논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태 책임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상태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의 위험 상태나 동물의 위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찰상 위해에 대한 경찰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요? 물건의 위험 상태. 동물은 한 번도 문제에서 못 봤죠? 물건의 위험 상태. 그런데 제3자의 행위나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요 정도 써줄 수도 있고 어디를 생략할 수도 있냐면 거기에 학설 검토 이거 생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략하셔도 무방. 왜? 뒤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게 없어요. 제3자의 행위를 개입시킬 수도 있습니까? 개입시킬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맥주병 쪽에서 물건의 위험 상태라는 게 뾰족뾰족 위험해. 뾰족뾰족 위험한 상태가 있긴 한데 여배우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때만 제3자의 행위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식의 상태 책임의 확대 제한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뒤에서 이거 얘기했나요 우리? 이런 논의 안 했죠? 앞에서 우리 한 번에 쭉 한번 훑어봤잖아요. 안 했으니까 생략해도 무방. 그 다음에 설문 1번도 설문 2번도 둘 다 긴급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긴급권 논의 여기 또 도치시킵니다. 둘 다 사용할 거니까 도치시켰고 밑줄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도저히 경찰상 위해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 경찰 책임의 원칙 예외. 예, 그다음 의 보시게 돼. 경찰 긴급 상태 하 밑줄. 경찰 긴급 상태 하. 여기서부터 시작. 발달. 그 다음에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죠. 예, 경찰 비책임자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하는 거 이게 바로 경찰 긴급권인데 시작 문제의 발단은 뭐라고요? 뭐랑 비교하면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예, 하자승계 논의할 때 하자승계 전제조건 4가지 논의하듯이 여기서는 경찰 긴급상태 발생 여부를 논의를 하고 나서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그 다음 논의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긴급상태는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경찰상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경찰 긴급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요건 2개 기억해야죠. 첫 번째, 이미 장애 발생 또는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 이거 1개. 그 다음 2번째.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도 소용없거나 경찰의 고유한 수단을 사용할 수도 없거나 이거가 1개로 묶이는 거예요. 총 2개. 그럼 이제 법적 근거. 이거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되죠. 왜? 설문 1번에서 얘기했잖아요. 긴급권 발동 된다고. 그럼 거기서 긴급권 발동에 대한 논의가 끝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거 논의합니다. 여기서 이거 얘기하라고 아까 전에 경직법 5조 1항 제3호를 줬던 거죠. 네. 우리가 경찰 처분, 경찰권 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 2개. 하나는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 2조 6호. 경찰 긴급권 발동에서 5조 1항 제3호. 이번엔 2번째 거. 그래서 문제점 보시게 되면은 개별법상 근거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도로교통법 근거로 가능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 풀다가. 그쵸? 예, 보통 이제 소방기본법이나 순환구호법 얘기를 하는데 없으면 일반 조항 근거로 긴급권 발동도 할 수 있어. 예, 그럼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엄격해요? 법률 여부가. 이게 더 엄격해야 되죠. 왜? 이거는 경찰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엄격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반 조항 인정해. 그렇죠? 왜?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어떻게 할 거야? 법에 근거가 없다고 경찰상 위해를 그냥 방치할 거야?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에서 2조 6호를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가 있죠? 뒤쪽에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방지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긴급권 발동 쪽에서 이번에 2조 6호가 아니라 5조 1항 제3호를 근거로 해서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할 때 우리가 믿는 건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경찰 긴급권의 한계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긴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정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설 보시게 되면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 그럼 이런 뭐 긍정하자 이런 거고, 그다음 부정설, 엄격한 법률 여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검토 보시게 되면 입법 기술적 한계 위험의 세계를 어떻게 입법자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예상을 해서 일일이 규율을 할 수가 있겠어? 못해, 안 돼. 그렇다고 경찰상 위해 발생을 그대로 냅둘 거야? 그것도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구체화시킬 수 있고 이거를 뭐 맞는 규정으로 보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충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밑줄 그어보세요. 경찰 긴급권의 한계를 엄격하게 적용. 이거예요. 경찰 긴급권의 한계를 엄격하게 적용. 그러면 남용 방지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조 6호 논이 나올 때는 2단계로 들어갔었어요.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2조 6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갔었고 여기서는요.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5조 1항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조 1항. 그래서 5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 행사 요건 보시게 되면 우선 긴급 상태가 발생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배우 가백에 가냘픈데 그렇죠? 가냘픈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냘프든 뚱뚱하든 뚱뚱한 사람은 불난 데 들어가도 돼? 마음만 화죽해.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죠. 기대할 수 있다, 없다. 폭발물, 손대라,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익형량 한번 하자, 이거죠. 이익형량 하자. 이게 행사 요건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의 해결. 설문 1은요, 경찰관 의리예요. 의리 누구에게? 여배우 가백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강제를 한다. 어떻게?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질질. 내보내 되겠을까? 머리카락만 안 빠지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이탈 조치의 법적 성질을 보도록 합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 경찰 행정 작용의 정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참사 방지. 그렇죠? 대형 참사 방지.
그렇기 때문에 경찰 행정작용. 그 다음에 경찰관이 하고 있으니까 보안경찰. 그 다음에 경찰상 즉시강제.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의 필요성. 그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때, 뭔데요?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사안의 여배우 갑에 대한 현장 이탈 조치는 동대문 패션의 거리 평소에도 꽉 차있는데 완전 꽉 찼어요. 그렇죠? 이런 현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하실 수 있나요? 예, 실제로 연예인들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뭘 봤냐? 저기 어디 강동구 저기 끝자락에 있는 거기 이름 뭐지? 고덕동. 예, 고덕동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그 이제 거기 옆에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뭐 백화점 같은 게 생겼어요. 그게 딱 생겼는데 거기 옆에 그 당시에 강수지가 강수지가 와서 보랏빛 뭐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학원을 가다가 딱 본 순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와, 이 천상가 싶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여배우 간혈부잖아요. 그렇죠? 강수지랑 간혈부가 비슷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있어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예, 꽉 차 있는 상태. 시민들이 넘어지고 밟히기 시작했어. 예, 긴급히 대형 참사를 연결을 막아야 돼. 이런 상황이니까 예, 거기 괄호 보세요. 괄호에다 밑줄. 이거 왜 이러죠? 성질이 아니죠. 예. 뭐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예, 괄호에서 성질상 사전에 의무 부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의무 부과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바꿔주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깜짝 놀랐네요. 예. 그래서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리고 수인하명이 결합되어 있는데 수인하명의 측면에서 의무부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 처분성 인정될 수 있겠고 경찰 재량인지에 대한 판단은 위에서 뭘 안 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써놔보세요. 경직법 2조 6호를 근거로 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를 했다면 경찰 재량행위다라는 논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예, 앞에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경찰 재량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예, 하셔도 됩니다. 경찰 책임 인정 여부 보도록 합니다. 이거 아까 우리 다 봤던 거네요. 예, 보지는 않았고 그냥 말로 설명드렸죠. 행위 책임 보시게 되면 밑줄 인파를 직접 몰고 나와. 그럼 행위자 책임이 인정될 텐데 예, 지금 여배우 갑이 몰고 나온 건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군중이 갑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라면 지배자 책임 인정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직접 원인설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쇼핑을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몰려든 건 맞다 이거죠. 밑줄 간접적 원인 제공. 간접적 원인 제공한 건 맞지만 직접적 원인 제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싶어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위 책임은 인정이 될 수 없어요. 상태 책임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무슨 물건이 개입됐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찰 적용의 목적이 되는 대형 참사가 어떤 물건의 위험 상태 때문이라고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럼 상태 책임도 부정돼요? 그럼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전부 다 X. 그럼 경찰 책임 없어. 그러면 비책임자. 그렇죠? 비책임자. 긴급권 발동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점에서 밑줄 어떠한 경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바. 그래서 긴급권 발동 가능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건 2단계. 첫 번째 긴급 상태가 발생했습니까? 예,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구름같이. 그렇죠? 예, 저는 용띠, 얘도 용인가 봐요. 구름이 뒤를 따라와요. 그렇죠? 구름을 헤치고 날아가서 예, 사람들을 몰고 왔어요. 예, 그래서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은 있다. 두 번째.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누구한테? 군중들에게 해산 명령, 혼란 제거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이죠. 그 다음 이제 경찰관의 고유한 수단, 경찰관 의리 무슨 이연거리면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시민들을 혼자서 막 해산시켜. 예, 어떻게 해산시켜야겠어요? 냄새를 풍겨야 될까요? 예, 안 된다 이거죠. 역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상태 인정. 행사 요건은 긴급 상태는 발생했고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희생 요구 X. 아이 여기 빨리 현장 뜨세요. 라고 한 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 충족하고 세 번째 얘가 이제 더 이상 쇼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형 참사라는 공익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긴급권 발동이 됩니다. 지금의 긴급권 발동은 바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조치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패스. 오케이.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하고 군중하고 꽈당 했는데 꽈당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꽈당하다 맥주병이 쫘르륵 쫘르륵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배우 갑의 경찰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8페이지 가시게 되면 맥주병 제거 명령,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경찰 행정 작용에 대한 문제일까? 여기 밑줄 그시고 깨진 맥주병으로 인한 지나가는 행인들의 위험 방지. 경찰 행정 작용 맞네.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 경찰 기관이 하는 거니까 보안 경찰도 오케이. 그럼 지금은 즉시 강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거해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하명은 명령적 행정이죠. 명령적 행정이 뭐가 있어요? 하명, 허가, 면제. 그죠? 하명입니다. 하명. 명령적 행정이 행정행위, 행정행위면 처분. 예, 오케이. 경찰 처분.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재량 안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이유에서. 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행위 책임은 여배우가 공중제비하면서 맥주병 던졌으면 행위자 책임 아니고 지배자 책임. 여기서 운전자가 여배우를 태우러 왔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군중이 여배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예, 행위자 책임, 지배자 책임, 행위 책임 패스. 여기서 직접 원인설은 너무나 멀어서 그래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단군부터 나와요. 단군부터. 그 다음에 상태 책임 보시게 되면 이 맥주병이 예, 여배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상태 책임도 인정 안 됩니다. 또 비책임자. 그럼 긴급권 발동 또 들어가 봅니다. 예, 긴급 발동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권 발동이 가능하겠는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긴급 상태. 여기서 그냥 깨지고 끝날 거예요. 깨지고. 그렇죠? 그래서 긴급 상태 우선은 맥주병이 널려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은 있다고 볼 것인데. 뒤에 거 한번 볼까요? 군중이라는 경찰 책임자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중들이 모두 해산하에 없다고 할지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맥주병을 제거하도록 할 수도 있고 가사, 예, 맥주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 공지에 답안 보면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러드리라고 하는데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불러드리죠. 그렇죠? 예, 너무 이상적이야. 그렇죠? 예. 이미 다수 경찰관이 출동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 경찰관이 충분히 예, 손으로도 이거 수작업을 치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고유한 수단의 발동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긴급 상태가 성립되지 않고요. 따라서 경찰 긴급권 행사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이 깨져버렸습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 여기서는요. 깨진 맥주병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례 22번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설문 1번과 설문 2번이 세부 논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도치를 시켜서 공통 논의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 19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해산 전 단계에서 존재하는 두 개의 경찰상 위해와 해산 이후에 남게 되는 하나의 경찰상 위해를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 건가. 근데 그 뒷부분 거는요. 두 번째 위해 문제는 항상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까지 사례 22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